자, 37번 지문입니다. 한글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외래종이 생태계에 유입되면 발생하는 문제, 토종의 멸종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텐데, 외래종과 토착종,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종과 토착종이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는 생물체와 외부에서 들어온 생명체. 다시 말하면 외래종을 뜻하는 말은 alien이라든가 foreign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겠죠. 외부의 거니까. 그 다음에 토착종이라는 것은 원래 살고 있으니까 native라는 단어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얘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외래종이라는 건 원래 토착종은 그 환경에 최적화된 종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외래종은 원래 거기 살던 종족이 아니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생태계, 먹이사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의 외래종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는 황소개구리예요. 이건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황소개구리는 일반적인 개구리의 크기를 넘어서서 황소개구리는 주먹보다 커. 그래서 얘가 뭐냐면 먹이사슬인데 개구리 주제에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황소개구리가 천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토착종 외래종이라는 건 이 먹이사슬이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 먹이 피라미드 막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야. 토착종은 이 안에서 돌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이 됩니다. 근데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얘가 없던 애기 때문에 천적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잡아먹을. 황소개구리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개구리를 잡아먹을 종족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번성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쉽게 말하면 얘도 개구리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먹어야 될 공간이라든가 차지해야 될 것들을 얘네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황소개구리를 대대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합니다. 사냥을. 그런 다음에 가져오면 상금을 줘요. 뭐 키로당 10,000원 이렇게 지금 막 합니다. 그리고 식당도 열었어요. 황소개구리 가지고 구워 먹는 불고기집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싹 사라지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너희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뉴트리아. 뉴트리아도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종족이죠. 이 뉴트리아도 원래는 뭘 하냐면 무슨 뭐 뉴트리아 털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옷감을 삶는다든가 뭐 고기를 갖다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딱 뉴트리아를 갖고 왔는데 키우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뉴트리아를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갖다 버립니다. 야생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천적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돼? 야생에서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거기에 있는 애들 하천가에 그냥 자리 잡고선 거기 있는 애들 다 잡아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해요? 대대적으로 뉴트리아를 사냥을 해서 밥하면 돈을 줘. 이런 식의 과정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다? 원래 있던 놈들에게 다른 애가 들어왔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좋은 현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들이 종종 arise입니다. arise. 자, 이 arise, 여기에 rise 있지, rise. rise는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a만 붙였을 뿐인데 arise, 당연히 3단변은 똑같아요. arise, arose, arisen. 근데 얘가 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appen입니다. happen, 발생하다. 그 다음 발생하다, happen과 같은 거 뭐 있어요? occur. 근데 학교에서는 뭘 냅니까? 수고로 두 단어 take place. 여기까지 익혀둬야 되겠죠. 지금 너희들이 자주 알고 있는 표현들을 바꿔서 내고 있는데, 요번에 고1 6월 모의고사에서 뭐가 나왔어? 니네 이런 거 in some respect. 요게 이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33번 지문에 나왔던 니네 이번 6월달 모의고사에서 in some respect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이 단어 딱 문장 보자마자 뭐부터 생각해? in some respect? 어떤 존경? 존경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독해 망합니다. 첫 문장인데. respect에 무슨 뜻이 있어요? 측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 넘어가도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arise. rise가 떠오르면 개망하는 겁니다. 그냥 발생하다예요. 따라해보자. happen. occur. 발음해 얘들아. 너네 외국어야. 외국어도 언어야. 언어를 발음을 안 하면 니네가 국어 문제 왜 못 푸는 줄 알아? 국어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외국어를 입 밖에 내고 듣고 하는 거야. 모든 언어는 다 똑같아요. 따라해보자.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그러면 요 네 개까지가 니네 고3에 발생하답니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익혀내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exotic. 이 발음 중요하죠. 이거 exotic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으르렁 아니에요. exotic이야. 이국적인. 그래서 여기 나왔던 거 alien, foreign 그리고 이국적인, exotic 다 똑같은 표현이죠. 이국적인 외래 종족이죠. 갑자기 introduce 되면 소개한다가 아니죠. 소개가 된다는 얘기는 도입되다. 소개하다 말고 도입하다가 있으니까. 어디에? 생태계에 한 외래종이 갑자기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대요. 영국에, 그래서 예시를 든 겁니다. 영국에 빨간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들이 제공해준다. 분명한 사례를. 자, 밑에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빨간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가 있어요. 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색 다람쥐가 왔을 때 어디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온 거래요. 187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영국으로 유입이 됐대요. 그랬을 때 두 다람쥐 종은 경쟁했다. 둘 다 다람쥐 아니야. 먹는 거가 먹이라든가 아니면 사는 환경이 비슷하겠지. 다람쥐니까. 똑같은 먹이와 서식지, 해비텟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코마 위치예요. 계속종법이죠. 그리고 그것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똑같은 먹이와 서식지하고 경쟁한 것이 놓았다. 무엇을 놓았냐? 토종의 붉은 다람쥐 개체군을, 인구수를 어디 아래로 놓았냐? put under, under는 겁니다. 압박 아래로 놓았다. 그럼 put under pressure, 말 그대로 압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국 살던 종은 빨간 다람쥐고 미국에서 회색 다람쥐가 들어왔는데 회색 다람쥐가 똑같이 붉은 다람쥐의 먹거리와 서식지를 차지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회색 다람쥐는 had the edge. 이 표현이죠. 모서리를 차지했다는 얘기 뭐예요? 우위를 차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걔네가 앞섰다. 원래 있던 종보다 외래종이 더 앞섰대요. 뭐 때문에? 회색 다람쥐는 어댑트를 할 수 있대요. 이때 어댑트는 컨트롤의 개념입니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래. 먹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래. 자, 그러면 회색 다람쥐가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먹이 조절 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It is able to eat. For instance가 for example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로를 치면 it is able to eat can입니다. 회색 다람쥐는 먹을 수 있었다. 뭐를? green acorns 그죠? 녹색 아콘이래요. 아콘은 도토리입니다. 도토리나 밤은 익기 전에는 초록색이에요. 가을이 되면 이게 갈색으로다가 잘 익어서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익기 전에 녹색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나. 회색 다람쥐는. 그런데 빨간 다람쥐는 잘 익은 도토리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누가 유리해? 회색 다람쥐가 유리합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어도 돼. 예를 들면 이런 건 똑같죠. 고깃집을 갔더니 나는 고기를 바짝 익혀서 먹는 것만 좋아하는데 어떤 새끼는 한 번씩 핏기만 사라지면 먹는데, 그럼 고깃집에 가면, 걔랑 가면 나는 못 먹어. 왜? 걔가 다 먹겠지. 익기 전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빨간 다람쥐는 오로지 mature acorns, 다 익은, 숙성된, 잘 익은 도토리만 먹을 수 있는 반면에 회색 다람쥐는 덜 익은 것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먹이에서는 그런 지분이 있었고, 똑같은 숲의 지역에서 회색 다람쥐는 식량 공급을 파괴할 수 있다. 뭐 하기 전에? 붉은 다람쥐가 심지어 한 입 깨물어 먹기도 전에 이미 다 먹어치울 수 있다는 얘기죠. 도토리를. 됐습니까? 극명한 사례를 예시한 겁니다.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회색 다람쥐는 또한 살 수 있대요. more denselly라고 했습니다. dense, 형용사죠. 밀집된, 뭉친이라는 얘기야. 더 밀집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는 뭉쳐서 살 수 있어.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지역에.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살 수 있대.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 바로 그 빨간색과 회색 다람쥐의 그 서식지와 나중에 연도수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1945년만 해도 회색 다람쥐는 영국의 아랫부분, 남부지방에만 있었다가 붉은 다람쥐가 대다수였는데 같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회색 다람쥐가 2010년에는 영국 전체 영토의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붉은 다람쥐가 거의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더 쉽게 뭐 했을 때? 산림이 파괴되었을 때. 자,
개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숲에 있는 나무를 벨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무를 베고 도시화가 되면 빨간 다람쥐 같은 경우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색 다람쥐는 숲 좀 파괴돼도 살아남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런 환경에 적응력이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결과 붉은 다람쥐는 has come close to. 자, 요거 나왔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come to가 나왔죠. has come. 뭐뭐에 오게 되다 라는 거죠. 이르다 라는 얘기죠. 거기에 close가 나왔습니다. close가 닿다, 닿친이 아니라 거의 가까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접하게. 그래서 거의 extinction, 멸종에 가깝게 되었다. 중요한 건 멸종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단어가 있죠. extinct란 단어. 이건 멸종이 된 겁니다. 근데 endangered. endangered는 멸종 위기의 노인이야. 그럼 여기서 붉은 다람쥐는 extinct는 아니에요. 멸종은 안 됐어요. endangered입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던 일치 브리치가 너무 단순하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유입된 회색 다람쥐 때문에 붉은 다람쥐가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멸종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맞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멸종 안 됐어요. 멸종 위기에 처할 정도로 개체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맨 위로 올라와서 그럼 이걸 요약을 해보자. 이 글의 주제 제목할 때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제 제목할 때 예시로 쓰인 것이 답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즉 이거 37번이니까 주제 제목 요약 나온다고 했잖아. 요약에는 나올 수 있지만 주제 제목 할 때 다람쥐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건 사례죠. 외래종과 토착종 얘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종이 갑자기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면 토종과 동일한 먹이와 서식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푸드하고 habitat. 요것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서 먹을 거를 둘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외래종이 생존 경쟁에서 이겼을 때 토종은 멸종 위기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한대요. 근데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외래종이 들어왔는데 토착종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외래종.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외래종은 원래 없었던 거니까 들어와서 멸종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생태계에. 다만 반대의 경우에 토착종이 사라지게 되면 걔만 멸종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빨간 다람쥐가 사라지면 이 글은 이제 일부인데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나올 거냐면 빨간 다람쥐가 사라지면 빨간 다람쥐와 관련이 있는 다른 먹이 사슬도 다 깨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솝우화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산에 뭐가 있어요? 늑대, 초식동물, 늑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늑대가 자꾸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니까 초식동물들이 사냥꾼한테 부탁을 합니다. 늑대 좀 잡아 죽여주세요. 우리 얘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겁니다. 사냥꾼들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개입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개입을 해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늑대를 죽여요. 잡습니다. 늑대들이 에이 더러워 못 살겠다. 그럼 딴 데로 갑니다. 그럼 이 산에는 뭐가 없어? 늑대가 없어요. 한 종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식동물들이 처음엔 좋아합니다. 와 우리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어. 처음엔 좋았는데 얘네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럼 얘네들은 뭐야?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뭐야? 초식동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려면 이건 더 이상 산이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초목들을 다 먹어치울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서식지와 먹이가 사라지게 되는. 지금 이 말도 외래종이 들어와서 토착종이 멸종하게 되면 나중에 뭘로 가는 겁니까? 먹이사슬, 생태계, 에코시스템 자체가 위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원래대로 하는 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뭔가 하나 삐그덕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요게 37번 지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7번을 지문을 익히면서 쓸 텐데 이걸 쓸 때 너희들이 지문 흐름을 익히라고 주는 건데요. 요거 3단계를 써야 됩니다. 자, 한 줄 해석을 먼저 써요. 해석을 해봅니다. 잘 안 되면 보면서 해도 돼요. 두 번째는 그 문장에 녹색이나 노란색처럼 파란색처럼 중요하게 색깔 칠해놓은 거 있어. 색깔 칠해놓은 것에 네모를 치세요.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지문을 달달 외울 생각하지 말고 출제 포인트를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장을 딱 쓴 다음에 박스 친 다음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있거나 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문법 구조 해석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해석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야.
니네 이렇게 해석을 안 해왔을 거야. 그동안 중학교 때까지. 그래 놓고선 영어 어려워요. 어려웠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니네 고3까지 아직 2년 반 남았거든. 지금부터 따라가도 충분히 영어 쉽습니다. 왜? 영어는 새로운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나왔던 과정을 계속 길게 연결할 뿐이야. 지금부터 해도 올바른 방식으로 가면 2학년 때, 3학년 때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더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줄 테니까 요 세 가지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해석만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요거 하고 쉬었다 갈게요. 10분간 쉬었다 갈 테니까 쉬는 시간까지. 요거 하고 쉬면 20분에, 8시 20분에. 너무 많이 주나? 8시 15분에 봅시다.